요즘에가 아니고 작년부터 솔직히 좀 많이 느낀 그런 부분인데, 네네. 예, 우리나라의 마약 인구가 이제 음. 지금 100만 명 이상이 넘어갈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5천만이라고 했을 때도 100만이면은, 엄청난 숫자죠, 100만 명. 여기가 지금 100만 명 이상이라는 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지금 추정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상상 거잖아요. 이상의 그 사람들이 네, 지금 마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추정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게 서로가 멀다 하고 이제 마약류에 대한 부분이 정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서도 오늘 11월 15일이잖아요. 네. 이제 보훈병원 마약 관리 노란불. 사실 의료기관이 마약을 항상 상시적으로 하거든요. 나 좀 아쉬운 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작년에. 근데 네. 어머니가 이제 암 치료할 때 엄마가 이제 마약 치료 이런 거 하는 것도 좀 보고 싶었는데 그걸 또 안 하시더라고. 그게 좀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병원에도 이 3개월 이상 장기간 오남용 우려가 있는 펜타닐, 패치제 등 의료용 마약류 14종을 연속 처방한 사례. 그러니까 이게 상습적으로 이 마약류를 병원에서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이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의료용 마약류의 환자당 평균 처방량이 151개. 종합병원이 일반 병원보다 2배 이상 받고, 어쨌든, 뭐, 의사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또 재처방 받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환자들한테 사실은 음, 사용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적정량이 사용이 돼야 되는 이제 의료용 마약인데, 그냥,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이 수치들을 보면, 음, 오남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음, 어, 이게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음, 뭐 환자들이나 뭐 음.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되지 않았나.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생각을 또 약에 많이 해봅니다. 남아 돌면, 네, 그쵸. 그 약을 또 상습적으로 다르게 쓰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 졸피뎀이나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지금 이 기사에서 많이 보는 지금 음, 의료용 마약들이거든요, 사실. 음, 그리고 마약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또 이 그 약. 약이죠. 어떻게 네. 보면 약인데 음, 어 근데 저 앞에 지금 맨 앞에 음. 맨 상단에 펜타닐이라고 있는 거는 뭐 오늘 또 기사에도 나오는 마약이지 않습니까? 음. 어, 펜타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잘 몰라요. 요즘에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고, 네, 지금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 이태원 사람들한테 막대 사탕을 지금 막 돌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산타클로스. 맞아요. 그게 이제 펜타닐이라는 얘기가 있죠. 네, 그쵸. 예, 우리, 제 펜타닐만 동생은 있는 좀 게 많이 하나? 아니고 예, 뭐 제가 이름은 정확히 제가 뭐 음, 마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 모르지만 펜타닐보다 훨씬 센 그 상위의 약들이 있다고 합니다. 음, 근데 이 약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적으로 제조하는 약은 어떤 함량이라는 게 이 일정하게 우리가 그 복용을 할 수 있는데 음, 이 불법적으로 만드는 마약의 위험성은 음, 이 함량이 어떤 거는 굉장히 높고 어떤 건 적어서 이 복용을 했을 때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심하면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중독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약효가 뭐 히로뽕, 필로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음. 막강하다고 합니다. 그 마약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방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 동생이 또 마약 사범 이거 좀 변호를 많이 하는 것 아, 그럼 같은데, 마약 쪽에 좀 전문 지식이 많으시겠네요. 근데 이건 사실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 네. 부분이어가지고, 예, 뭐 크게 지식이 깊이 있게 요구되는 건 요, 아닙니다. 그 네, 다음 기사는 이제 그 네, 세관에서 이제 그 왜 이온 탐지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음, 지금 이온 탐지기도 없이 마약을 단속한 단, 세관이 이제 절반이나 된다. 단속이 사실 어렵다는 거죠. 이 그러니까 마약 단속 자체가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야 되는데, 네. 마약류가 온갖 데로 다 들어오는 데 비해서 그걸 음. 적발할 수 있는 필터는 똑같다는 거죠. 아, 옛날하고 큰 차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 엑스레이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고. 예, 다양한 경로로 지금 특히나 뭐 직구나 이런 거 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야, 670건, 이게 780건. 2.5배나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복지우편을 통해서. 2.5배 이상일 거예요. 이상이겠죠. 예, 당연히 이상이고, 사실은 지금 마약류를 문정권에서는 거의 막지 않았어요. 막지 않았죠. 예. 그런데 들어오는 수법은 너무나 다양해졌어요. 음, 항상 보면 컨닝이나 네. 부정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걸 할까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옛날에 하면 일반입을 할까? 학교 다닐 때도 예를 들면 교수님들 중에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사법시험이나 음. 변호사 시험이나 행정고시나 이런 데 보면 수능도 마찬가지죠. 출제위원들을 감금을 해요. 그래요? 몰라요? 그걸 모르는구나. 출제위원을 감금을 해서 한 달 정도 감금을 해요. 한 달 정도 출제 감금을 기간 해서. 동안 아니면 한 달, 뭐, 한 주에서 2주 정도 네. 감금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실제로 보안 하에 문제를 만들고 이걸 최종 문제를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나서 시험날 해방이 되는 거예요. 석방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출제위원들, 예, 맞아요.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밖으로 유출을 할까? 아, 그런 고민을 항상 했다는 거예요. 아, 인터넷 전화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화장실에 이걸 버리면 네, 아니면 창밖으로 던지면 네. 막 이런 거를 항상 고민을 했다고. 예, 그런 그런 얘기들이 것처럼 있었죠. 이 마약이라는 것도 음, 다양하게 루트가 너무너무 다양해졌을 텐데 네. 그 문재인 정권 때는 어찌된 이유였는지 그게 너무 쉽게 들어왔어요. 저기, 네. 세관 직원 등 공무원 중에도 음. 내부자가 충분히 있을 수 아, 있을 그럼요. 거다. 그러니까, 세관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네, 뭐 이런 쪽에도 지금 광범위하게 마약 카르텔하고 지금 연결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해야 한다는 그 시점이나 이런 문제의식은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 벌인 베트남인들 징역형. 징역형.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형사법정에 가면 진짜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아, 뭐 엑스터시 이런 것도 많고 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엑스터시, 케타민 엑스터시 이런 거는 응. 주로 이제 환각제잖아요, 이게. 난 솔직히 잘 몰라요. 예, 이게 이 환각제거든요, 엑스터시 같은 거는. 원래 제세는 그런 거 안 했지만 제세가 원래 연예계에 좀 있었잖아요. 네네. 연예계는 좀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예. 예,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아마 다 밝혀지면 응, 어마어마할 거고요. 응, 뭐 래퍼라던가 이제 이런 친구들, 응. 김민수? 예, 뭐, 몬스파이크? 예, 왜냐면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응, 이 마약 상태에 있으면 뭐 응, 영감도 되게 잘 떠오르고, 응, 뭐 가사도 되게 이 정제된 가사가 아니라 되게 날것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 뭔가 성공을 위한 일종의 약간 파우스트 같은 거죠. 응. 내가 약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성공이 보장된 어떤 작품은 나오는데, 근데 결국은 그들의 말로가 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냥 인간이 계속 뭔가 색다른 걸 계속 취하다 보면, 네. 예, 결국 마약이나 이런 쪽에 환각을 초래하는 그런 물질을 손대기가 쉬운데, 그쵸. 결국에는 그 뒤에 너무 처참하죠. 그쵸. 안타깝습니다.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 마약이라는 게 중독이 되기 때문에 네, 인간의 의지로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과 음, 또 이 마약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는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지지하는 바이고, 네, 어, 근데 지금 또 앞으로 또 나올 이야기지만 뭐 연예계뿐만 아니라 청소년, 음, 청소년층이 지금 문재인 정권 때부터 마약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다. 음,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뭐 연예인 비하이나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이 래퍼일 거예요. 래퍼예요. YG. 아이콘의 전 멤버. 근데 하여튼 YG의 양현석이 또 이거 때문에
뭘 했나요? 지금 수사를 무마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음. 걸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걸렸을 뿐이지, 음. 이런 게 너무 심해요, 사실. 음. 이 강남경찰서가 특히나 이 연예계, 그 다음에 IT 업계, 그, 뭐랄까, 회장들, 네. 이 사장들하고 이 유착 관계가 너무 심해가지고, 음. 저는 항상 뭔가 수사를 할 때는, 이 고소나 이런 걸 진행할 때는, 그런 유착 관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요. 처음에 너무 순진하게, 네. 그 형사 1팀장, 몇 년 전인데, 그걸 맡겨가지고, 그 팀장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더라고. 어, 그 고소 사건이 너무 잘 진행이 되는 줄 알았어요. 잘 진행이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또 막 질문도 해. 네. 사건 관련 질문도 아니고 또 자기 관련 개인적인 질문까지 해서 마음을 그걸, 좀 열고 얘기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자기가 원래 특별감찰관실 가고 싶었는데 안 네. 됐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 사건은 잘 되겠구나. 물론 그 사건 자체의 이 성격 자체가 어 진짜 제대로 하면 그냥 아웃시킬 수 있는 그런 음. 부분이어가지고 그럼 철저히 수사해달라 이런 건 청탁이 아니니까 네. 그럴 줄 알았는데 뭔가 그 사람의 빅모상을 기화로 음. 이게 그건 희한하게 흘러가더라고. 그래서 야, 음. 네, 이게 참 너무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카르텔이 응, 형성이 돼 있다. 너무 그런 게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 YG의 양현석 지금 3년 구형 받았으면 선고형은 아마 한 1, 2년에 음. 집행유예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을 징계로 것 끝날 수 같아요. 예, 있다. 높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들이 응, SM, YG, 또 JIP, 응. 3대 기획사라고 하는데 요즘에 하이브가 있잖아. 또 그 회사도 있고요. 네, 안테나는 또 최근에 그 표절 시비로 네, 유의열. 유희열 씨가 아무래도 좀 입지가 지금 흔들리면서 응, 좀 어려운 상황인데 YG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연예계 탑이었죠. 근데 굉장히 그런 좋은 이미지를 구축을 했던 회사가 굉장히 안 좋은 일들로 많이 이 사회 일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 마약이랑 또 계속 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응, 아무래도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네, 청년 세대도 네.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사실 YG 버닝썬 연결돼 있고 그때 윤규근 총경 그리고 윤규경 총경의 와이프도 경찰이었어요. 네, 엄청요. 그때 경정인가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그 인도네시아인가 네. 어디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또 동선이 거기랑 또 겹치었던 것 같아. 아, 예, 이른바 그 문재인 일당의 네. 어떤 특정 몇몇하고 동선이 겹쳐갖고 제가 한번 그때 조사해 본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잠깐 말씀하셨던 것 네. 근데 어쨌든 그때도 이게 졸속으로 수사가 됐죠.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지적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여기 또 시청하시는 분께서 지금 음, 버닝썬 이야기도 하고 계시고, 음, 그다음에 연예계 대부분이 악마의 영혼 팔았다. 네, 예, 명예, 돈, 인기 이런 거에 집착하다 보면 네,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많고 성공을 했지만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술, 환각 파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마약으로 결국 빠지게 되는 네. 거죠. 그게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제 인생에서 이제 돈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뭔가 물욕이나 이런 것들 채우다 보면 네, 또 다른 어떤 갈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이제 마약이나 또 다른 뭔가 신앙,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갈 수 네, 있죠. 항상 그런 걸 경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마약 인구가 이제 100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음,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참 슬픈 소식입니다. 정말 슬픈 소식입니다. 네, 너무 이제 크고 그것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30, MZ 세대가 SNS 밀거래를 한다 이렇게 지금 타이틀이 있는데 네, 그 텔레그램이나 텔레그램. 다른 식으로 가상화폐 음. 이런 쪽으로 어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있어서 여기 보면 네, 다크웹이나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거 보니까 네,
다크웹 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수사도 어렵지 않습니까? 수사 인력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쵸. 이 그냥 사이트 자체가 제가 출력이 잘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요. 경찰청에 제가 사회부하고 지금 자문위원이기도 한데, 그, 보면은, 이거를 그냥 어떤 특정 사건을 그 수사국에 떠주면은 그나마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네. 일선 경찰서 가면 수사 인력 자체가 없어요. 아, 전문적으로. 전문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는 네. 거군요. 사실 너무 점적이기 때문에, 음, 그런 쪽에 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수사부가 신설이 되거나 따로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어쨌든 전문적인 인력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음, 뭔가 새롭게 계속 교육을 하고 만들어야 돼요. 내부적으로 네, 키워야 되는데 네. 근데 발맞춰서 가지 못하고 그게 있다. 쉽지 않죠. 네,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마약류가 뭐 10배, 100, 8배, 10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검거율이 5%도 안 된다는 걸 고려하면 정말 지금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오늘 음, 11월 15일에 어떤 이 데이터를 보고 음, 지금 이야기를 나누지만 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중독자는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 숫자보다 내년엔 더 많아질 거고 내후년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이렇게 2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네, 근데 15, 18세, 19세도 이렇게 지금 많다는 것 자체가 압도적이네요, 네, 정말. 이게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정말 위기다라는 거를 이게 마약이 옛날에는 저희가 알 때는 음, 히로뽕, 뭐 필로폰 이런 게 굉장히 고가의 마약으로 우리가 알고 음, 있었는데 음, 요즘 이 약들은 여기 지금 나오지만 뭐 빙두, 음, 태국산 야바, 태국의 야바라는 그 마약이 있어요. 뭐 그다음에 펜타닐. 펜타닐의 장점이 청소년들이 쉽게 저게 노출이 되는 이유가 음, 싸단 말이죠, 저게. 음, 그러니까 값이 싸고 효능이 아니라 이 성능은 월등하게 높다 보니까 펜타닐에 중독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이게 펜타닐은 헤로인의 100배, 모르핀의 200배 이상의 진통 효과가 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값은 훨씬 싸고, 음. 이 효과는 100배, 200배니까. 그 최근에 베트남이 양양에 왔다가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뭐 태국산 마약을 가져온다든지 이게 외국산 마약 사범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태국은 또, 그, 지금 대마를 합법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도 합법화했죠. 최근에 합법화를 했죠. 국가적으로 네. 합법화를 했고, 그래서 음식이나 음. 많은 부분에서 이 대마를 쓰고 있는데, 우리 제세가 태국과 좀 관련성이 있으니까 태국 얘기를 한 번씩 공부를 좀 많이 해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노코멘트지만. 뭐, 할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한국한 DEA, 그 음, 수리남에서는 DIA로 나왔던 것 같은데. DI 나왔죠. 뭐, 예, 거의 한국은 뭐, 예, 무적으로 나왔죠. 국가정보, 해경, 관세청, 식약처, 경찰, 뭐 검찰도 필요하고 이 정보를 빨리 집약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컨트롤 같고. 타워가 지금 꼭 음, 필요한 것 같아요. 마약에 관련된 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 인력들을 빨리 양성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진짜 빨리 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다. 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작업을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기의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래서 참 언제 정신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김규도